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갈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나도 할 말 이슈에서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윤경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월 말부터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교사는 51%,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6%, 학교 비정규직인 공무직은 43%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유령처럼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올해 11년이 되었습니다. 네, 학교 구성원에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십니다. 천막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인상률 인상은 절대로 인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이슈되자 하위직은 5%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처우가 더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은 왜 1.7% 인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요지부동입니다. 교육청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협력을 하고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전 근대적인 인식에서 한치도 나아지지 않다 보니 노동조합은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겁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방법인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 개편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급여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기준을 2018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직무평가에서 기반하여 구급 공무원 대비 80% 정도로 하고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로드맵을 마련해서 3,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네, 임금 체계 문제에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이 밖에 또 어떤 차별이 또 현장에 좀 존재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입니다. 2018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직무평가는 공무원 대비 80% 이상을 받았지만 급여는 60%에 못 미칩니다.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39,000원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호봉제 상승액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마저 있는 근속수당도 상한이 21년이어서 22년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임금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1년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 정률로 받고 학교 비정규직은 1년에 140만 원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직과 명절휴가비를 똑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20%로 지급 기준을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충청북도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교 비정규직은 육아 시간을 1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기관에 일하는데 학부모의 신분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부모를 둔 아이는 반토막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차별은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 중이십니다.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있을까요? 얼마 전 학교 급식 노동자 패시티 검사에서 12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 의심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급식실이 조리흠이 폐암 산재를 유발한다는 학비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흠이 노출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식실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 명 급식 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치수 인원이 평균 64명인데 학교 급식실은 146명에 달합니다. 군대보다 많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는 대책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추후에 3월 대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에 돌입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며칠 전 다행히 초등돌봄 전담사 관련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없이 신학기 돌봄 교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일입니다.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는 단일임금 체계 개편에 노사가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극한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인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신학기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 노동자의 파업권은 당연한 권리라는 여론과 또 파업에 대해 아무래도 학교 내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도 좀 분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물론 자신들의 급여를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투쟁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70%를 훌쩍 넘어서고 그중 비정규직이 또 70을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의 김영균 노동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에는 모두 비정규직과 특성화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윤경 충북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